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퍼 아놀드입니다. 오늘은 스키장에서 실제 발생한 사망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유 6가지를 살펴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기술적, 정신적 관점을 포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3월 뉴질랜드 국적의 스키어 2명이 일본 홋카이도 니세코에 있는 요테이산에서 백커트리 스키 중 눈사태에 휘말려 사망했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맑고 눈도 안정되어서 눈사태 경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산 중에 설면이 무너지며 뒤에 대기하던 3명이 눈사태에 휩쓸려 사라졌는데 앞서 내려가던 일행 3명이 눈사태를 빠져나와 올라가서 획을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7년 3월 부치기원에서 산악스키 강습회에 참여한 66명 중에 고등학생 8명이 눈사태에 휩쓸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스키장 외부 백커트리 지역이 아닌 스키장 내부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평소에는 전면 개방하지 않는 슬로프라 베이스 구름이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날 내린 폭설로 적설된 눈과 경계가 무너지며 눈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강습회 인원들을 한꺼번에 덮치면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연구 논문에 따르면 눈사태 사망 원인 중 질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엔 외상, 저체온증 등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2가지 사례는 모두 질식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즉 현장 초동 대처가 부실해서 발생한 사망 사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컨트리 진입 전에는 반드시 현지 기상 및 눈사태 경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눈사태에 대비한 장비를 비콘이나 삽, 탐침봉 같은 거를 고지를 하고 반드시 이전에 구조 훈련으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그룹으로 이동하고 위험한 날에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13년간 스키, 스노보드 사망 사고 사례 중에 심장마비 및 체온저하 같은 외상성 원인이 사망 원인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가 31%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평소에 지병이 있는 상태 또는 몸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스키를 즐기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에 정기적인 심혈관 건강 검진을 해서 몸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강대 활동 전에는 워밍업과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당연히 스키장에서는 보온 장비와 중간중간에 따뜻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지난 22년 1월달에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발생한 리프트 후진 사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리프트가 정상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뒤로 미끄러지며 탑승장에 리프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많은 이용객들이 충돌 전에 뛰어내려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사고입니다. 리프트 사고는 100% 스키장의 관리 범위에 있어서 우리 같은 스키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프트 탑승 시에는 안전바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리프트 운행 시에 올라가시면서 혹시 모르는 상황에 어디쯤 뛰어내릴 수 있을까 라는 지점을 인지해 두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냥 쏴도 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리프트 구조물에 옷이나 가방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가 충돌 사고인데 25년 2월 달에 비발디 파크에서 발생한 스키어와의 보도의 충돌 사고로 스키어는 현장 사망을 하고 보도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17년 12월에 에덴밸리에서 스키어와 보도가 충돌했는데
보도가 현장 사망을 하고 스키어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빠른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강하게 충돌하며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중상을 입는 판박이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슬로프 안전 원칙을 지킨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안전한 코스를 선택해서 내려가야 되고 안전한 정지 능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행을 만날 때는 상대방 아래쪽에 정지하는 안전한 슬로프 3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또 다른 충돌 사고로는 19년 2월 달에 하이원 스키장에서 아폴로 6 제우스 3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상급자 코스인 아폴로 6에서 직활강을 하던 스키어가 제우스 3 슬로프를 가로질러 안전 패스를 뚫고 도랑에 빠지면서 발생한 사망 사고례입니다. 다시 발생한 사망 사고 사례입니다. 사고 이후 아폴로 6에서 제우스 3로 진입하는 슬로프에 임시 펜스를 가설하여 합류 속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어서 직활강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스키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지킨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준비운동 중요하죠. 안전장비 착용 당연히 중요합니다. 음주 후에는 스키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야 되고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직활강은 절대 금지입니다. 쉴 때는 반드시 슬로프 가장자리에서 쉬어야 되고요. 또 안전하게 넘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대처 방법을 수행해야 됩니다. 나무 밑으로 내려와. 스키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안전수칙이라는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망 사례를 확인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학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방 가능성입니다. 안전을 소홀히 하는 순간 작은 실수로 생명을 잃을 수 있고 반대로 준비가 잘 되면 어떠한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스키를 신나게 달리는 날 끝 아닙니다. 다음에 와서 즐기면 더 행복하게 평생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스키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